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13살.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자라나던 그때였죠. 사춘기의 문턱에서 어설프게 어른을 흉내내고 싶어 하던, 그러나 여전히 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어중간한 나이였거든요. 우리 반에 영식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서울에서 쓰던 세련된 말투와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친구더라고요. 아이들은 낯선 전학생을 투명한 벽이라도 세운 듯 은근히 경계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늘 같은 자리, 창가맨 뒷자리에 앉아 운동장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영식이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기 때문일까요? 혹은 저와는 정반대의 차분한 분위기가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날도 어김없이 홀로 창밖을 보던 영식이에게 저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난 김경태야. 넌 어디서 전학 왔어? 제 뜬금없는 질문에 영식이의 어깨가 화들짝 떨리더군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당황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이영식이야 라고 답했죠. 그게 시작이었네요. 어색했던 첫 만남이 무색하게 우리는 자석에 다른 극처럼 서로에게 이끌렸거든요.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같이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 들러 100원짜리 쫀득이를 연탄불에 구워 먹고 아폴로를 빨며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영식이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한 번 마음을 멸자 세상둘도 없는 장난꾸러기였고요. 저와는 죽이 척척 맞는 최고의 단짝이 되었죠. 그는 서울의 번화가 이야기나 최신 유행 게임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우리 동네에서만 통하는 비밀 아지트나 골목길 지름길을 알려주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나른한 토요일 오후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식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하더군요. 경태야,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영식이와의 우정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죠. 엄마는 영식이네 어머님께 인사 잘 드리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야 한다는 다짐을 여러 번 받고 나서야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가장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에 물까지 묻혀 빗으며 나름의 단장을 했네요. 영식이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도 두촌으로 통하는 단독주택 단지에 있었어요. 육중한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잘 가꿔진 잔디 마당이 눈앞에 펼쳐졌죠. 아파트에서만 살던 제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거든요. 우리가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벗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아들, 친구 데려왔구나? 맑고 고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나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길고 검은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텔레비전 속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저를 향해 짓는 상냥한 미소까지. 13살 꼬마의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이 친구 김경태입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쭈뼛거리며 인사를 건넸어요. 영식이 엄마는 제 모습이 귀여웠는지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어머, 경태구나. 우리 영식이가 경태 얘기 많이 하던데.
키도 크고 아주 듬직하네. 배고프지? 아줌마가 너희 온다고 맛있는 거 잔뜩 시켜놨어. 그녀의 손길이 닿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영식이 말로는 엄마가 혹시라도 제가 안 좋아할까봐 치킨과 햄버거를 종류별로 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죠. 그날 이후 영식이네 집은 저의 참새 방앗간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영식이네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거든요. 물론 영식이와 함께 축구를 하고 게임을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식이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죠. 그녀는 언제나 저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롯데리아 햄버거를 시켜주는 것은 물론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추운 날에는 따뜻한 코코아를 내어주시곤 했거든요.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한 번은 거실에서 다 같이 햄버거를 먹고 있을 때였죠. 아주머니, 이 햄버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가 우렁차게 말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어요. 어머, 정말 우리 경태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다. 많이 먹어. 한창 클 나이잖아. 우리 영식이보다 더 많이 먹고 키 쑥쑥 커야지. 네. 저희 엄마는 롯데리아 햄버거 잘 안 사주시거든요. 아주머니가 사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일부러 엄마와 비교하며 그녀를 띄워주었어요. 그녀는 제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하하,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앞으로 아줌마 보고 싶을 때마다 놀러와. 아줌마가 맨날 사줄게. 그나저나 학교 생활은 어때? 우리 영식이가 학교에서 말썽은 안 부리고? 그녀가 저에게 영식이의 학교 생활을 물어볼 때면 저는 마치 제가 그녀의 특별한 정보원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럼요, 영식이요? 완전 인기 많아요. 축구도 잘해서 여자애들이 맨날 영식이 구경하러 와요. 제 말에 그녀는 어머, 정말? 하며 놀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죠. 영식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 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덕분에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영식이와 함께 동생들과도 곧잘 어울려 놀았거든요. 특히 잔디마당에서 다 같이 공을 차거나 술래잡기를 할 때면 영식이 엄마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곤 하셨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괜히 더 씩씩한 척을 하며 있는 힘껏 공을 찼죠. 그녀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어린 마음의 발로였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8월의 어느 주말.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영식이네 집으로 향했죠. 그날따라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던 막내 동생이 아침부터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졸라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영식이 엄마는 마당 한편에 커다란 고무 풀장을 설치하고 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와, 수영장이다. 저와 영식이 그리고 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차가운 물이 살에 닿는 순간 온몸의 더위가 싹 가시는 듯했어요. 우리는 물총을 쏘고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거든요. 영식의 엄마는 우리에게 시원한 수박을 잘라다 주시며 아이처럼 노는 우리를 보고 연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름날의 매미 소리보다 더 청량하게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풀장에서 나왔죠. 흠뻑 젖은 몸으로 덜덜 떨고 있자니 영식이
엄마가 커다란 수건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이렇게 놀고 제대로 안 씻으면 나중에 퀴퀴한 물 냄새 나는 거 몰라? 감기 걸리겠다. 이리 와. 엄마가 씻겨줄게. 그러더니 그녀는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가로 영식이를 먼저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때타올에 무언가를 듬뿍 짜서 거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디워시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늘 네모난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결했으니깐요. 그녀는 영식이의 등을 뽀드득 소리가 나게 문지르고 머리를 감겨주었어요. 영식이는 간지럽다며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친구 엄마가 친구를 씻겨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 광경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그녀의 다정한 손길을, 향긋한 거품 냄새를, 따뜻한 목소리를 독차지한 영식이가 질투날 만큼 부러웠거든요. 그때였어요. 제 쪽을 힐끗 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영식이 엄마가 저를 향해 손짓했죠. 경태도 이리 와. 아줌마가 우리 경태도 씻겨줄게.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줌마가 나를.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설레고 떨렸을까요? 아마도 영식이 엄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풋풋한 짝사랑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영식이 때와 마찬가지로 제 손을 잡아 끌어 수도가 앞에 세웠죠.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자, 우리 경태는 이걸로 씻어볼까? 향기 되게 좋을 텐데. 그녀는 때타올에 복숭아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듬뿍 짰어요.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잠시 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죠. 아이고, 우리 경태 긴장했네. 괜찮아. 아줌마 안 잡아먹어. 하하.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등을 구석구석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줄기와 부드러운 거품.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어우러져 온몸이 나른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천국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다음이었어요. 자, 이제 팔 번쩍 들어봐. 겨드랑이도 깨끗하게 닦아야지. 저는 시키는 대로 쭈뼛거리며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길이 제 겨드랑이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헛들이켰죠. 간지러우면서도 어딘가 부끄러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그녀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데 남았네. 다리 살짝 벌려봐. 사타구니도 꼼꼼하게 닦아야 세균이 없어져요. 사타구니라는 단어에 제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을 거예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다리 사이를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부드럽지만 사정없이 꼼꼼하게요. 저는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미묘한 설렘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거든요. 13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가장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죠. 씻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죠. 모든 것이 끝나고 그녀가 커다란 수건으로 제 몸을 감싸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제 몸에서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향이 났거든요. 어때? 향기 좋지? 우리 경태한테서 좋은 냄새 나네. 그녀는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개미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날 저녁 롯데리아 햄버거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몸에 배어버린 복숭아 향을 자꾸만 킁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향기는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찬란했던 여름, 영식이 엄마라는 저의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제게 베풀어 주었던 다정함의 증거였거든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거나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을 마주칠 때면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뜨거웠던 여름 햇살, 시원했던 물장난, 그리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13살 소년의 모습이요. 제 인생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좋았던 추억의 한 페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미혼남 김경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적당히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심장이 뜨겁게 뛰는 일도, 누군가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도,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린 어느 날,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영식으로부터 온 모바일 청첩장이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안부 전화만 띄엄띄엄 이어오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결혼이라니, 그것도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죠. 하지만 말이죠. 이상하게도 영식이의 결혼이나 그의 신부가 될 여자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을 온통 점령한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영식이의 엄마였거든요. 저의 첫사랑, 13살 소년의 심장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그녀였죠. 20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조금도 바래지 않았어요. 맑고 고운 목소리, 길고 검은 생머리, 그리고 저를 보며 지어주던 그 상냥한 미소까지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전 그 모습일까? 영식이보다, 결혼식 그 자체보다 저는 그녀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좀이 쑤셨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평소에 잘 입지도 않는 정장을 꺼내 입고 몇 번이나 거울 앞을 서성였죠. 넥타이를 고쳐매고 머리를 매만지며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럽고 더 멋있어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릴 적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하던 꼬마의 마음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예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였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늠름한 신랑이 된 영식이와도 짧게 포옹하며 축하를 건넸죠. 사회자로서 식순을 최종 점검하면서도 제 눈은 끊임없이 혼주석을 향해 있었어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선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곱게 올린 머리와 단아한 연보라색 한복이 낯설었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 환한 미소는 제 기억 속의 그녀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세월이 빚어낸 우아함과 깊이가 더해져 오히려 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역시 저를 곧장 알아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거의 10년 만의 재회였네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 경태,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멋있어졌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의 태엽이 다시 감기는 기분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여전하시네요.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녀는 제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유,
얘는 다 늙었는데 무슨. 너야말로 키도 훤칠하고 완전 어른 다 됐네. 오늘 사회 보느라 고생 많았지? 정말 고맙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식 내내 혼주석.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거든요. 아저씨는요? 왜 혼자 계세요? 제 물음에 그녀의 얼굴에 찰나의 쓸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너 몰랐구나. 영식이 아빠. 재작년에 하늘나라 갔어. 네? 아니, 왜 연락도 안 하고 전 정말 몰랐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랬니? 그게 암으로 오래 고생하다 가서 그냥 가까운 친척들하고 조용히 장례 치렀거든. 그래서 영식이가 너한테 따로 연락 안 했나 보더라.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그럼 혼자 계시면 많이 쓸쓸하시겠어요. 조금, 그렇지. 그래도 영지랑 영철이 동생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럭저럭 지낼 만해.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그녀가 제게 말했죠. 경태야, 오늘 사회 봐줘서 정말 고마웠다. 언제 한번 집에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한번 해줄게. 아참, 연락처도 모르네. 번호 좀 알려줄래?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죠. 그녀의 이름이 제 연락처에 저장되는 순간 저는 20년 만에 다시 13살의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머니, 저 경태예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웠지. 우리 경태 덕분에 아들 결혼식 잘 치렀어. 그날 이후 우리의 연락은 급속도로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들 친구와 친구, 엄마로서의 안부 인사였지만 어느새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퇴근길인데 비가 오네요. 우산 챙기셨어요?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 오고 갔거든요. 약속했던 식사 날,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그 잔디 마당이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파트였죠. 그녀는 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어주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그리고 식사 후에는 와인을 한잔하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경태, 여자친구는 있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석 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 쯔쯔. 그럼 외로워서 어쩌냐. 우리 경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놀리는 말투. 여전하시더라고요. 저도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줌마가 저랑 놀아주면 되죠 뭐. 넌 참 어릴 때나 지금이나 뺀질거리는 건 여전하구나 하면서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그나저나 아줌마는 만나는 남자 있으신가요? 아줌마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이더니 답했어요. 나는 헤어진 지 한참 됐지. 얼마나 됐는데요? 한 1년도 넘었지 아마. 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대. 아줌마 나이면 여자로서 한창 물오를 나이 아닌가요? 참나. 경태, 너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제 머리 굵어졌다 이거지? 왠지 모르게 옛날 초딩 시절 풋풋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더라고요. 술 기운도 살짝 오르겠다. 용기를 내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죠. 아줌마, 혹시 옛날에 아줌마가 저 목욕시켜준 거 기억하세요?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 그래. 수영장 풀에서 놀고 나서 그때 경태 너 되게 귀여웠었는데 라며 웃었어요. 왜 지금은 징그러워요? 이제 다 컸잖아.
너무 컸어. 그 다음에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럴까? 우리 경태 어떻게 해놓고 사나 궁금하긴 하네. 일주일 뒤 그녀가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오래된 빌라지만 정갈하게 꾸며놓은 실내에 그녀는 감탄을 흘리더라고요. 어머,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깔끔해도 돼? 와, 향기도 좋고. 이거 방향제야? 얘야. 저기 그 해물찜 냄새 날까봐. 냄새야 뭐. 좋은 냄새지. 근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잘 해놨네. 그녀의 미소에 저는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녀의 눈매엔 묘한 따뜻함이 어려 있었고, 저는 테이블에 해물찜을 올려놓으며 말했죠. 예전에 영식이한테 들은 기억이 나서요. 어머님 해물찜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대접해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네. 뭐랄까, 인상 깊었거든요. 참 섬세하네. 우리 경태. 근데 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어? 저는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소주병을 꺼냈어요. 그런 얘기 소주 한잔 하면서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반주로 한 잔. 건배할까? 예, 건배. 시간이 흘러 술병이 절반쯤 비워질 즈음. 저희 목소리는 조금 더 나직해지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어요. 아줌마 아니, 수경 씨. 어머,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어색하잖아. 그녀가 살짝 놀라며 말했지만 그 호칭이 싫지는 않은 눈치였죠. 저 사실은요. 이 얘긴 술김에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수경은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속에 오랜 세월 제가 가슴에 묻어둔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죠. 전 수경 씨가 제 첫사랑이에요. 뭐라고? 그녀는 술 기운이 확 깨는 듯 순간 놀랐고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며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짓더군요. 첫사랑은 이뤄질 수 없다고들 하잖아. 그렇다고 지금도 첫사랑이란 감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수경 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쁘세요. 경태야. 네.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 있어? 저는 한 박자 멈췄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언제든요.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그 웃음이 잔잔한 눈물로 번져갔어요. 나 이제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따라 밤이면 문득 외로워. 누군가랑 함께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저는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얹었어요. 우린 20살 가까이 차이나. 나 이제 곧 50이야. 상관없어요. 전 그냥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스르륵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와 두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수경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술도 마셨고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저기 혹시 저 방 편하게 쓰셔도 돼요.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누우면 안 될까?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저희 둘은 함께 장을 보았어요. 수경이 카트를 밀며 웃으며 말했죠. 이젠 반찬도 같이 사야겠네.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연인이니까요. 누가 연인이래? 그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술김에. 저는 맨정신이었어요. 수경은 웃다가 잠시 멈췄죠.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맨정신으로 나 좋아해줘요.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때로는 머무이른 사랑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뜨거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찾아왔던 13살의 설렘이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다시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다시 찾아왔을 땐 어쩌면 이번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 몸에 희미하게 배어있던 복숭아 향기가 이제는 그녀의 곁에서 다시 진하게 피어나는 것 같았으니깐요.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속설은 어쩌면 첫사랑이 너무 이른 시기에 찾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처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마주했던 감정의 파도는 시간이 지나 잦아들기 마련이니깐요.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은 달랐어요. 그것은 더 이상 소년의 풋사랑이 아니었고요. 그녀 역시 막연한 동정이나 연민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직감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텅 비었던 오피스텔은 그녀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말 아침 늦잠에서 깨어나면 나른한 공기 속에 커피 향과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부엌에는 제 낡은 티셔츠를 잠옷 삼아 입은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꼈어요. 일어났어? 밥 다 됐는데 씻고 와. 누가 아줌마 아니랄까봐. 아침부터 잔소리네. 그럼 넌 누가의 아니랄까봐. 아직도 잠투정이야? 우리는 서로의 나이를 스스럼없이 놀리며 웃었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우리 둘만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주었죠. 저는 그녀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알려주었고, 그녀는 제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꺼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평범한 연인들의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투명한 유리, 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연인이 아닌 아는 아주머니와 조카뻘 청년이 되어야 했거든요. 길을 걷다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흠칫 놀라 손을 거두기 일쑤였고요. 식당에서도 나란히 앉기보다는 마주 앉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죠.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일 때마다 저는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수경 씨,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제 팔짱을 슬쩍 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요즘엔 저렇게 잘생긴 아들이랑 데이트하는 엄마들 많아.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저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큰 벽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식이었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아들. 우리는 그에게만큼은 이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고, 아니,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저녁이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아들이었어요. 영식이더라고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고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황급히 제게서 조금 떨어져 앉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영식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뭐해? 저녁은 먹었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전화하네. 응, 먹었지. 너야말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당연하지. 아, 엄마.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경태랑 같이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경태가 그날 사회 봐준 것도 고맙고 해서 새색 씨가 제대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다네. 영식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주말? 엄마가 주말에 동창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할게. 끊어. 짧은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녀는 힘없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죠. 저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수경 씨,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경태야, 우리 어떡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미안함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제가 영식이 친구라서 그렇죠? 제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영식이 친구라서가 아니야. 내가 영식이 엄마라서 그래. 어떻게 엄마가 아들 제일 친한 친구랑 영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주책 없고 부끄러운 엄마라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죠. 그녀의 여린 어깨가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게 수경 씨는 더 이상 영식이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이수경.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영식이한테는 언젠가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물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물었어요. 경태야. 네. 우리 조금만 더 이기적이어도 될까? 영식이한테 조금만 더 미안해도 될까?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젖은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죠. 짠 눈물 맛이 났어요. 하지만 그 짠맛 너머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깊이 안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죠. 서로의 상처와 불안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침묵의 맹세였으니깐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어둠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위태롭지만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을 함께 맞을 준비를 해야만 했죠.